증시는 기업 실적 혼조와 중국의 긴축 정책 우려 등으로 인해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54.3포인트, 0.35% 밀린 15,413.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8.3포인트, 0.47% 하락한 1,746.3으로 마감해 닷새 만에 사상 최고치 행진을 멈추었습니다. 나스닥 역시 22.5포인트, 0.57% 내린 3,907포인트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로써 S&P 500과 나스닥은 거래일 기준 엿새 만에 하락했습니다. 세계 최대 건설 및 자원개발 장비업체인 캐터필라가 3분기 순이익이 급감하며 전날보다 6%가량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캐터필라는 지난 3분기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조정 순이익이 주당 1.45달러로 전년 동기 2.45달러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매출액은 134억 2천만 달러를 나타내 전년 동기의 164억 달러는 물론이고 시장 전망치였던 143억 2천만 달러에도 역시 못 미쳤습니다. 반면 보잉사는 상업용 항공기 생산이 늘어난 덕분에 실적에 호조세를 보이며 주가가 5% 이상 뛰었습니다. 보잉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나 오른 주당 1.51달러를 기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미 연방주택금융청은 8월 미국의 주택가격이 전월 대비 0.3%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8.5%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수는 직전월인 7월의 상승폭이었던 0.8% 상승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되며 미 주택시장 회복세가 다소 느려지고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하지만 주택가격은 19개월 연속 오름세를 띄었습니다. 유럽 증시도 일부 기업의 실적 부진과 중국의 긴축 정책 우려로 내림세를 띄었습니다. ECB가 역내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해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은행주도 약세를 띄었습니다. 프랑스 증시는 전장 대비 0.8%나 밀렸고 독일과 영국 증시도 0.3%대로 나란히 떨어졌습니다. 유로존 소비자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그러나 높아졌습니다. EU 집행위는 이번 달 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 예비치가 마이너스 14.5를 기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사전 전망치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직전월이었던 마이너스 14.9보다는 좋아진 겁니다. 이로써 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는 지난 2011년 7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내달부터 124개 유로존 은행들을 상대로 재정 건전성 평가인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ECB는 이번 평가가 11월부터 시작해 향후 1년간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이번 테스트가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민간 부문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의 최혜린입니다. 랠리를 타고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일단 간밤엔 조금 멈칫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지수의 사상 최고치 행진도 닷새 만에 일단 경신에 스탑이 걸린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랠리에 제동을 건 것은 다름 아닌 중국의 긴축 우려와 일부 기업, 특별히 세계 최대 중장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캐터필라의 순이익 급감이었습니다.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으로 줄었다라는 것도 참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중국의 긴축 우려, 세계적인 시장에서 중국이 수출로서 큰 매력이 있는 마켓임을 감안해 볼 때 이 같은 소식은 미국과 유럽 증시를 모두 떨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중국이 가뜩이나 오르고 있는 집값 등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인플레 우려를 막기 위해서 기존의 긴축 기조를 좀 더 강화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시그널이요,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인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더 이상 하지 않자 중국의 은행 간 단기 대출 금리를 보여주는 이른바 15금리가 하루 만에 45bp나 뛰는 그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중국은 오늘 장중에 10월 HSBC 제조 PMI 역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중국의 이틀 연속 전 세계 금융시장에 우려를 자아낼지도 주목 대상이라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시장 많이 빠졌었네.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글로벌리 좋은 소식은 별로 보이지 않네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성촌놈의 증시타파 신창한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린아님 안녕하십니까. 청성촌놈 신창한입니다. 네, 계속 매매하지 말라. 오버슈팅이니까 거품을 너무 먹지 말자라고 하셨었는데 염려하신 것처럼 전에 27포인트나 빠지는 그런 장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풋옵션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가 하루 만에 1,000억 이상 손해보는 그런 날이 발생했다면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시청자 여러분 중에 이제 그 홈페이지도 그렇고 저를 욕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사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끊임없이 이제 주식 매매하지 말자 했던 이유를 이제 어제서야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뭐 오늘 원래 연례 가지고 욕 좀 하려고 했는데 연례지 않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돈 많이 잃었는데 제가 연례 봐야 참 너무 속마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사기를 읽습니다. 사기에 보면 여부리가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장양왕저태 자기의 재산을 반을 줍니다. 반을 주면서 멀리를 내다봅니다. 멀리를 내다보면서 이제 천하를 도모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식 시황을 할 때, 특히 여러분 시황을 할 때 멀리를 좀 보고 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황하는 분들이 저도 뭐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기관과 외국인의 앞잡이가 아니냐. 대표적인 언어가 자기가 시황이 틀렸으면 과감히 바꿀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 하시는 분들 그 입 조심하십시오. 이빨에 광 나면서 재 뿌리는 그런 인간들 좀 조심하십시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황을 하면서 개미 투자자 우리 개인들을 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개인들을 위하는 부분이 아니면 절대 되지 않는다.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오늘 이번에는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지만 다음부터 시황 양다리 걸치는 시황 하면 지명을 하면서 대놓고 욕을 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아들이 4명 있었습니다. 주식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주식은 우리 개인들이 먹지를 못했습니다. 선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200억, 50억 정도 깨졌습니다. 콜옵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제 180억이 졌습니다. 풋옵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무려 1050억이 어제 하루 만에 깨졌습니다. 그것도 개인이란 사람입니다. 풋 매도가 뭡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거죠. 풋 매도는 뭡니까? 올라가면 돈 먹는 거고 내려가면 지옥 끝까지 돈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 뒤쪽에 하는 우리 서울경제 TV에 나오는 우리 시황하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고객예탁금입니다. 고객예탁금과 주가는 항시 비례와 반비례를 움직입니다. 주가가 이미 여기 1960포인트 이상 갈 때 상투를 치면서 그 이후에 고객예탁금이 급속히 줄었습니다. 줄고 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나 제일 바닥에는 고객예탁금이 항시 끝입니다. 피크입니다. 그런데 고객예탁금이 빠지면서 주가를 올렸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 외국인이 주식을 35일째 이날부터 주식을 샀습니다. 이 살 때 자기들이 사는 주식이 올라가는 것을 알면서도 콜을 걸지 않았습니다. 답을 아는데 답을 안 뺏겼었습니다. 왜 안 썼습니까? 개인들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이 안 걸렸단 말이에요. 왜? 옵션에서 안 걸리고 선물에서도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엘리어트 파동 이야기 할까요? 엘리어트 파동이 뭡니까, 여러분? 1파에 5파가 100이 갑니까? 아닙니다. 100 가는 것보다요 68 가는 게 더 많아요. 62 가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100 간다 하는 것 때문에 2150 간다 해가지고 개인들을 어제 1000원씩 다 죽었단 말이에요. 오늘 내 뒤에 방송 얼마큼 뻔뻔하게 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지금 얼마큼 뻔뻔하게 방송하는지 한번 볼 거라고. 바로 시황을 해야죠. 바로 우리 개인들이 여기에 먹어야 얼마 먹었습니까? 어제 한 방에 어제 1000원 날리고 오늘 또 빠지면 또 날립니다. 선물을 버틸 수 있어요. 선물 버틸 수 있습니다. 주식 버틸 수 있습니다. 콜옵션 매수 버틸 수 있습니다. 풋옵션 매도, 옵션 매도는 버틸 수가 없어요. 어제 1000원 날리고 어제 이미 400억 손절매 날아가고 남은 게 어제 1000억 많이 났습니다. 바로 읽으세요. 여러분 작은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홈페이지에 보면 내 욕을 오만상 해놨습니다. 일찍 매도 쳤다고. 그러면 1800 이하에 매수했던 사람 8개 증권사 누구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1900에서 매도했습니다. 1850에 오브이자 빚내 하락했습니다. 1960부터 매도 하락했습니다. 왜? 고객 예탁금이 피크해가지고. 내 그 위에 매매하지 마라 했습니다.
왜 매매하지 말았긴 줄 압니까? 여러분이 어제 같은 그런 불상사가 날 것 같아서는 하지 말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만 돈입니까? 주식은요, 3년 기다리면 우량주 무조건 먹고 팝니다. 옵션 크게 물먹지 않았습니다. 선물 물먹지 않았습니다. 옵션 어제 하루 만에 1,000억. 1,000억 우리 다 개인 돈이었습니다. 왜? 그 사이 기관과 외국인이 뭘 하셨습니까? 기관 올가미 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답을 알면서도 이 답을 알면서도 일부러 어떻게 개인들이 걸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제 이만큼 먹으면 뭡니까? 이 어제 하루 만에 우리 먹었는 거 토하고도 더 토하고 깡통 냈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시황요, 양다리 걸치지 마십시오. 뭐 어째요? 자기가 틀리면 과거에 바꿔야 된다고 니나 바꿔라. 응? 그건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 합니까? 여러분들 시황 반듯하게 하십시오. 분명히 3파의 엘리어트 원전을 보십시오. 3파는 상승 3파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최고 많이 먹어봐야 1파의 62% 이상은 오버슈팅 나도 먹지 말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4번파의 지그재그 4번파의 지그재그 나오면 무조건 단파 나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그재그 파의 이후에는 주식 매매하지 말고 거기에다 주가가 상승할 때 고객의 특혜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하지만 이거는 기본 정석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해요? 외국인이 사니까 계속 뭐 올라간다고요? 올라가니까 뭐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바로 하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바로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옵션 이야기했죠. 선물 이야기했죠. 선물 평균 가격이 얼마나 했습니까? 268이라고 했죠. 우리 각 증권사 증권방송에 선물 평균 가격 이야기한 사람 저밖에 없을 겁니다. 268에 10단위로 올라간다 했습니다. 그럼 278 올라가기에는 무리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쪽에 흡입할 것이다 했죠. 어제 한방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여러분 한방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5 빠지는 4.5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선물 250만 원. 선물 한번 볼까요? 우리 개인들이 어떤 걸 했는지. 여러분의 말을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한 판단, 양다리 시황 때문에 더 갈 것이다. 이 시황 때문에 얼마큼 부작용 냈나 한번 미결제 약정 한번 보십시오. 미결제 약정 정확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결제 약정 보시면요. 여러분 진짜 멀리를 보고 해야 됩니다. 진짜 멀리 보고. 틀리는 거 괜찮습니다. 틀리는 거 괜찮다니까요. 그렇지만 피해는 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미결제 약정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결제 약정 보시면요. 개인들만 선물을 며칠 전부터 이날부터 미결제 몇 포지션 샀습니까? 11만 원에서 12만 5천 원 15,000포인트를 얼마에 샀습니까? 전부 272 이상에서 다 샀습니다. 미결제 약정 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라인, 황금 라인, 골드 라인 다 좋습니다. 미결제 약정을 봐야죠. 프로그램 매수 계속 들어온다고 미결제 약정 안 보면 됩니까? 이 미결제 약정이 뭡니까? 단기에 제일 승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말린 겁니다, 여러분. 하도 말려도 안 되니까 내가 뭡니까? 살려면 물리더라도 1등주만 살았겠죠. 왜? 회복하면 그거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봐요. 미결제 약정이 10만 개 이상 되면 여러분 꼭 사고 칩니다. 10만 개 넘었는데 미결제 약정이 10만 개 넘은 날 한번 보십시오. 언제 10만 개 넘었습니까? 미결제 약정 10만 개 넘은 날 그 10만 개 넘었을 때 꼭 주식 사고 칩니다. 그 10만 개 넘으면 종합주가지수로 970, 80이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많은데 계속 외국인과 기관이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개인들이 물릴 때까지 기다린 거죠. 개인들이 기어코 물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 방에 여러분들 어떻게 박살내버린 겁니다. 오늘 주식요 한 67포인트만 빠져도 또 500억 날아갑니다. 500억 날아갑니다. 500억 날아간다니까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양다리 시황요. 여러분 귀납법적인 시황 하시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올라간다. 뭐 때문에 그거는 다 지나고 나는 거예요. 주식시장의 기납법이 아니라 연nhập 법이잖아요. 도박입니다. 미래를 봐야 되지. 지나고 나가지고 어떻게 된다.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시황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위험이 있으면요. 적게 먹더라도 위험을 알려줘야 되죠.
우리 전 경제 TV들이 왜 시청률이 떨어졌습니까? 양다리 걸치고 뻥이 오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가요, 30일 동안 무지 얻어먹었습니다. 네가 팔으라 해놓고 올라갔다고. 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하루 만에 여러분, 내 말이 진실했던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진실했던 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하십시오. 여불리처럼 몇십 년은 못 보더라도 한 달을 위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주식은 꼭지 올고 그 고객연탁금이 없고 미결제액증이 많으면 주식이 꼭 쉬어간다는 이게 정석 아닙니까? 고객연탁금이 없이 주식 총알 없이 전쟁터가는 거 똑같은 건데 그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제가 아침부터 역정을 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등할 겁니다. 옵션, 풋 정리하셔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정리해야 되고요. 주식 21일평 가까이 가는 종목들 전량 매도하는 게 현명하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가 빠진 후에 바로 팔지 마시고 장중 반등할 겁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현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전업 신창원입니다. 네, 풋옵션 오늘 다 정리해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주셨고요. 21선까지 처진 종목들 오늘 기술적 반등이 예상되는데 반등 시에 매도했으면 좋겠다. 오늘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넘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 있었습니다. 최면성 멘토와 함께 최강 종목 찾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멘토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추천주는 한국전력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히 일주일 전에 신고리 원전 착공 지연되면서 상당히 많이 빠졌던 그런 종목인데 괜찮게 보시는가 봐요. 네, 저는 괜찮게 봅니다. 오늘 지금 한국전력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한국전력입니다.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연구 및 기술개발, 보유 부동산을 활용하여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세계적인 전력회사입니다. 2013년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10% 증가한 25조 4천억을 기록하며 영업손실, 단기 순손실 등이 전년 동기 대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원전 비리 사태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개선을 통해 계속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며칠 전 한 민간 연구단체에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를 2035년도까지 절반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로 바꾼다는 뉴스 내에서 갑자기 급락했는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말을 한국전력이나 한전기술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할 만한 태양에너지, 풍력 등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준비되지 않았고요. 실현 가능성이 2035년이라고 했는데 실현 가능성일 뿐이지 실현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2035년이면 아직도 22년이 남았고요. 연구 결과 그 원자력 발전소를 절반 축소하면 현재 그 전기요금이 3배 이상 상승한다고 합니다. 과연 국민들이 전기요금이 3배 올라가는데 이를 전기를 이용해 또 공장과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현재 가격이 3배 비싼 전기를 두고 사업을 할 경우 과연 생산성이나 수출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부터 다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당분간 이변이 없는 한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이 증가 중이며 유보율이 1430%, 회사 청산 가치인 BPS도 78,000원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5일 전에 장대 음봉의 거래이 나오는데 어제부터 다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인 28,400원 근처에 사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31,5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7,000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전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또 바닥권에서 기관이 사주고 있는 그런 한국전력 모습도 보이네요. 자, 오늘 리뷰 종목 하나 요청을 드릴 것은 이번 주 지난 월요일 날 추천을 해주셨던 풍산이라는 종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비철금속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고리아연과 함께 상승세를 좀 탔었는데 장중 한때 29,000원 넘게 오르면서 목표가 3만 원에 바짝 다가서더라고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풍산을 추천했는데, 어제까지 4%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장 후반에, 중국발 금리 인상으로 해서 이게 시장이 무너지면서 많이 하락했는데요. 예, 서울경제 TV를 활용하신 분들은 제가 분명히 매도를 드렸습니다. 절반 매도를 드렸는데, 요즘 당이 그렇습니다. 요즘 시장이 힘들고요. 정확히 5%에서 10%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실현하지 못하신 분들은 상당히 생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언제든지 서울경제TV를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풍산은 제가 목표가를 3만 원을 드렸는데요. 어제 절반 매도를 드렸고 나머지는 관망하시면서 3만 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급하게 또 빠지기도 했던 전일장 풍산도 이기 나다가 좀 줄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가장 최적의 현금화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은 이 시간 많이 시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명성 멘토님과 함께 오늘 최강 종목 찾아봤습니다. 리뷰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림입니다. 워싱턴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며 잘 나가던 국내 증시, 중국의 긴축 정책 우려와 함께 또 원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발목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들이 장기화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분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스피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동향 측치와 함께 또 원달러 환율이 9개월 만에 최저치로 마감을 했죠. 외환시장 동향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득 코멘트의 소원을 말해봐 제 위시 리스트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소원 성취 리스트부터 보겠습니다. 립밤과 텀블러 구매를 해서요. 제가 올, 가을 목감기도 예방하고 또 입술도 촉촉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시 리스트 살펴볼게요. 네, 다양한 품목들 담고 있는데요. 등산화 조만간 구매를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네요. 빨리 구매를 해야 될 텐데요. 그리고 가죽 케이스, 프렌치 코트까지 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라스미콘 20% 비중 담고 있고요. 미디어 플렉스 20%, 현금 비중이 60%입니다. 포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세미콘 15,55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16,500원, 손절가 15,000원 매도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미디어 플렉스 3,16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3,300원, 손절가 2,950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총 손익 플러스 76만원가량 보이고 있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 플러스 2.6%입니다. 네, 그럼 제 꿈을 이뤄줄 분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이득 코멘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CJ와 고려제약 우리가 목표가 달성을 했잖아요. 이렇게 잘 갔는데 미디어 플렉스는 어제 좀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또 화이도 흥행 성적이 좋고 관상도 좋았는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와 함께 테라세미콘까지 두 종목 AS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어제 시장이 크게 출렁이면서 종목들도 상당히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일단 어제 테라세미콘을 목표가를 수정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갭상승이나 보합권을 출발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15,7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에서 정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코스닥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6% 정도 폭락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는데,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일단 매도한다라고 좀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일단 중요한 게 현재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코스피 시장도 약간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종목들도 어제 보면 조선주를 중심으로 해서 대형주들도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던 모습이었고, 테라세미콘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지속적으로 끌고 왔던 종목에 대해서 미련 없이 매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지속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현재는 상황에서는 조금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어제 제 방송을 못 보시고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14,000원대가 쓰리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라세미콘이 그동안 쌍바닥 14,000원 지지를 하면서 상승폭을 키워 나갔다는 것도 사실인데, 일단 이 구간에서
61선에 대한 돌파에 부담을 느끼면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일단 쓰리바닥으로 14,000원대 지지하는지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사실상 그동안에 재료를 갖고 올라왔던 플렉서블 관련된 재료들을 소멸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음은 CJ를 잠시 좀 리뷰를 해드리면 제가 어제 CJ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에 CEO 공백 리스크가 서서히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바닥 라인에서는 매수로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가 달성된 시점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매수했던 분들은 수익을 챙기는 관점으로 보되 현재 주가 자체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5% 정도 바닥 라인부터 상승이 나오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바로 2% 상승했다가 밀리는 모습. 그러니까 이 CJ도 바닥에서부터 올리는 주식이 맞지만 일단 수익을 챙긴다는 관점에서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고려제약같이 단기 이평선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밀릴 수도 있다라는 게 어제 좀 적중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한 번 더 꺾이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바닥에서부터 상승을 했다가 5일선을 지지하면서 어제 재차 5일선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폭은 좀 열어둬야겠지만 이 종목이 중기적으로는 괜찮은 종목이냐 아니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주가는 바닥에서 형성이 돼 있으니까요. 너무 겁먹지들 마시고 일단 전저점이죠. 104,000원권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플렉스입니다. 이 미디어 플렉스는 어제 편입 시도한 종목이죠. 바로 단기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좀 이런 전략을 드렸어요. 그동안에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번 연도에 1,700원부터 5,900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고 최근에는 역시나 질적 부진이라는 악재를 만들어내면서 사실상 주가는 중장기 이평선까지 대부분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와준 상황인데 역시나 제가 핵심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건 기술적 흐름이겠죠.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 그동안에 21선, 61선, 121선 장기 이평선들까지 전부 차례대로 이탈이 되면서 큰 폭의 지금 반등 없이 수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는데 어제 양시장 크게 하락을 하면서 동반 급락이 좀 나와주었었죠. 하지만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가 241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장기 이평선이다라고 하면 201선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평선들이 있는데 이번에 바닥 라인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 241선 이평에서의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살아있는 주식이라면 돌려주는 파동은 강하게 한번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시초가에 좀 편입을 한 상황이고요. 일단 시장 하락이 나오면서 한 4% 정도 밀리는 모습이 일단 나와주었는데 손절가를 2,950원 정도로 일단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되돌리는 파동이 나올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정도에 재차 241선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상승 포지션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한 3,300원 정도에 정리해놓은 전략. 거꾸로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 하락도 예상되는 좀 구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라인 이탈하지 않고 자리를 잡아줘야 한다. 해서 전저점이죠. 2,970원. 2,970원인데 이 구간을 살짝 이탈시 한 2,950원 정도 이탈시 손절하시는 걸로 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미디어 플렉스 바닥 라인을 다지고 올라설지 아니면 이탈할지 좀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테라세미콘 좀 보름가량 가지고 있었는데 좀 선전을 기대했는데 아쉽게 매도를 했네요. 그렇다면 오늘 또 신규 종목 공략할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오늘은 공략주는 없고요. 일단 약간 우려스러운 하락이 어제 좀 나와줬는데 그동안의 시장은 약간 항상 눌림 매수의 기회를 주었었는데 이번에도 과연 그럴지는 체크를 좀 더 해보고 편입 시도를 해보겠고요. 일단 현재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좋지 않은 만큼 보수적인 접근을 하시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AS 잘 받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 최종 꿈을 이뤄줄 포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세미콘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매도를 했고요. 미디어 플렉스 20% 담고 있고 현금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80% 담고 있습니다.
미디어플렉스 3,16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목표가 3,300원, 손절가 2,950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 플러스 2.6%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좋지 않지만 제 포트에는 빨간불이 켜지길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긴축 정책에 더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에 우리 국내장은 상당한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우려 여파는 뉴욕과 유럽 증시까지 강탈했는데요. 문제는 중국발 악재가 여기서 그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오늘 또 시장을 좀 건드릴 것 같다는 것이죠. 중국의 10월 HSBC 제조 PMI 예비치가 발표가 될 텐데 예상치는 전월보다 약간 둔화되면서 그러나 50은 지키는 수준이지만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이번에 50을 밑돌며 시장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에 조금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네요. 중국이 오늘 또 신경 쓰이는 아침입니다. 잠시 후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